다이몬지와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다이몬지라는 요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이몬지는 불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괴물로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다이몬지는 마을 주변을 배회하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날 다이몬지는 마을의 기운을 느끼고 나타났습니다. 다이몬지는 축제의 화려한 불꽃을 보며 더욱 흥분했고 그 순간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을 예감했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 다이몬지는 불을 일으켜 마을의 밭과 집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다이몬지는 그들의 두려움을 즐기며 불길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마을은 혼란에 빠졌고 불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한 용감한 젊은이가 자신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이몬지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검을 들고 다이몬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곳은 우리의 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이몬지는 그를 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불의 정령이니. 젊은이는 다이몬지에게 공격을 감행했지만 불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다이몬지는 젊은이를 불길 속으로 끌어들이며 그의 몸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다이몬지를 향해 검을 휘둘렀고 불의 힘과 마법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다이몬지는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다이몬지는 마을 근처에서 여전히 불길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괴롭혔고 많은 이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의 용기는 전해졌지만 다이몬지의 저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이몬지가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행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에 맞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이몬지의 전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쿠사카베라는 요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숲속으로 끌고 가는 악명 높은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마을 근처의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배고파서 숲속을 헤매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 소리는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에 이끌려서 소리의 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놀아요. 나와 함께 가면 행복할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매력에 이끌려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여자의 뒤를 따르자 갑자기 주변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더 어둡고 기괴한 형태로 변했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고 대신 날카로운 이빨과 붉은 눈을 가진 쿠사카베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것이야, 쿠사카베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쿠사카베는 그를 쉽게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나를 선택했어. 이제 너는 이 숲에서 영원히 헤매게 될 거야. 그 순간 남자는 주변의 나무들이 그를 감싸고 그의 발이 땅에 묶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아무도 그의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쿠사카베의 저주에 걸려 숲속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쿠사카베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욱 무서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숲에서는 여전히 따라오세요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지며 길을 잃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야마이타의 유호, 한 마을에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산으로 나가 사냥을 하고
그곳에서 귀한 고기를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사냥 중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고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던 중 남자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기 와서 쉬어라라고 부르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자는 그 소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남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남자는 감동을 받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나 그 순간 노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남자는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니 편안히 쉬고 가라. 하지만 나와 함께 하려면 대가가 필요하다. 노파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고 남자는 이내 그녀가 야마이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자신의 사냥감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야마이타의 유혹에 빠져들며 자신의 고기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점점 더 커져갔고 야마이타는 매일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점차 지쳐갔고 자신의 삶이 야마이타에게 갉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산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야마이타는 그의 뒤를 쫓아왔고 그가 도망치는 동안 그녀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것 같으냐? 내 것이 되어라 라는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달려 마침내 산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야마이타가 그의 발목을 잡았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의 비극은 잊혀졌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야마이타의 유혹에 빠져들며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산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야마이타는 여전히 산속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코마타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주인은 그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점점 바쁘게 지내면서 고양이를 돌보지 않게 되었고 고양이는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고양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근처의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수년이 지나고 고양이는 결국 100년을 살아 네코마타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꼬리를 가진 네코마타는 복수의 맹세를 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만 네코마타가 돌아오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기분이 나빠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버린 주인은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네코마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고양이를 버린 주인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고 결국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네코마타의 저주로 인해 점점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마을은 잊혀진 장소가 되었고 네코마타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코마타가 고양이의 복수심과 고독을 상징하며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일본의 한 산속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사건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근처의 숲에서는 자주 까마귀 떼가 날아다니며 그 소음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까마귀들이 카라스우마의 소행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숲에서 일하다가 카라스우마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날개를 가진 인간 형태의 요괴가 나무 위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그 요괴는 농부를 바라보며 기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농부는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꿈속에서 카라스우마와 마주쳤습니다. 요괴는 그에게 너의 소중한 것을 내게 바치면 너에게 행운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농작물인 쌀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숲으로 가서 쌀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마을은 이상한 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카라스우마의 울음소리에 시달리며 점점 더 많은 농작물이 시들어갔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한 약속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카라스우마를 쫓아내기 위해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카라스우마는 그들의 의식을 비웃으며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실종되었고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농부는 숲에 들어가 카라스우마와 대면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에게 바친 것이 잘못이었다.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카라스우마는 차가운 눈빛으로 농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두려움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 그 후로 마을은 잊혀졌고 카라스우마의 전설만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숲 근처에선 까마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카라스우마의 저주를 기억하며 숲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합니다. 쿠네쿠네에 대한 전설과 무서운 이야기는 일본의 농촌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쿠네쿠네와 관련된 몇 가지 전설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점 농부의 불행. 어느 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쿠네쿠네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농부의 농작물은 시들고 가축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쿠네쿠네가 자신의 불행을 가져왔다고 믿게 되었고 결국 그는 쿠네쿠네를 쫓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농부는 결국 자신의 농장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점 쿠네쿠네의 추적. 한 젊은 여성이 밤길을 걷고 있을 때 그녀는 멀리서 쿠네쿠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쿠네쿠네는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여성이 집에 도착했을 때 쿠네쿠네는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쿠네쿠네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입니다. 3점 쿠네쿠네의 저주. 어떤 마을에서는 쿠네쿠네가 나타나면 그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쿠네쿠네를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마을의 신사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쿠네쿠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면 마을의 농작물은 황폐해지고 주민들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쿠네쿠네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